이거 뭐야? 이 보여요? 자, 인간공학 특강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키가 166.5cm인 USAF 웜은 몇 퍼센타일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응. 이때 주어진 거는 우리에게 테이블 3.10이었나 3.1이었나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 의하면 USAF 우먼 같은 경우에는 평균 키가 162.1, 그리고 표준 편차가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정보는 응. 주어졌습니다. 하울링 생긴다. 음,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166.5cm의 사람이 몇 퍼센타일인지를 구해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166.5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평균과 표준 편차로 수식을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게 z 값이 됩니다. z 값. 이 z 값 같은 경우는 윤진이가 보고자 하는 타겟 밸류가 평균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표준 편차로 표현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Z 스코어가 될 거예요. 네. 요 수식을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왼쪽 강으로 옮겨주고 민 또한 왼쪽 강으로 옮겨줄게요. 자, 그럼 타겟 밸류 하나만 남게 되는데, 타겟 밸류는 평균 더하기 Z 스코어 곱하기 표준 편차라는 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죠? 음. 그렇다면 우리의 타겟 밸류는 166.5가 돼요. 이 숫자가 궁금한 거니까. 166.5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현하게 되면은 평균인 162.1과 거기에 표준 편차인 6 곱하기 어떠한 z 값을 곱해 주었을 때 166.5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z는 이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수식에 의하면 요 빈칸에 들어갈 z 값은 0.7333이 됩니다. 그러면 Z값이 0.7333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퍼센타일을 의미를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요 G 값을 가지고 퍼센타일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요 G 테이블입니다. 숨겨야 돼. 자, 요 G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맨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1부터 해서 쪼르륵 해서 3을 넘어가는 이런 숫자가 있고, 위에 오른쪽으로 쭉 뻗는 것은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시작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Z 스코어가 0.73이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치냐면 Z가 0.7에 0.03을 더한 게 0.73이죠. 그래서 0.7에서 이렇게, 그리고 0.03에서 이렇게 내려서 만나는 교점, 요 지점을 찾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는 어떤 숫자가 보여요. 0.76730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Z스코어 안에 있는 이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말 그래프 상에서 얼마만큼의 cumulative probability가 있는지를 나타내요. cumulative probability가 뭐죠? 누적된 확률, 윤진이 음소거 되어 있긴 한데 대답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Z가 각 정 가운데 여기를 0으로 두고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로 많이 말하죠. 이제 0일 때, 그러니까 정 가운데일 때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꽉 채우게 되면은 모든 probability를 다 합쳐놨기 때문에 10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Z의 0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Z값이 0일 때는 0.5, 딱 절반의 값을 가지게 되어요. 그죠? 그리고
이 z값이 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0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0.5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숫자들이 점점 이렇게 증가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1에 수렴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쪽은.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서 이게 probability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probability를 우리가 퍼센트 개념으로, 그러니까 100을 곱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76.7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Z 스코어가 0.73일 수밖에 없는 키가 166.5인 여성은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약 76%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Z 스코어를 보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테이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요 노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좌우가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0.73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Z가 마이너스 0.73이라면 마이너스 0.7을 보고 0.03 이 둘의 교점을 보게 되면 0.2327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숫자네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역은 요만큼이에요. 그쵸? 요만큼. 어, 요거를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음, 이만 좀 삐뚤긴 하지만 요만큼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요 시메트릭이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만큼이 플러스 0.73보다 큰 경우가 요만큼을 나타내게 돼요. 어, 근데 우리는 궁금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해진 요 테일만큼의 probability를 1에서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던 0.767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 Z스코어 테이블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보아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구나. 플러스 테이블을 봐도 되고 마이너스 테이블을 봐도 되고 다만 내가 어디를 보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Z가 여기가 0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평균을 의미해요. 그쵸? 노말 그래프에서 가장 벨 커브가 높은 곳이 평균이죠. 이때 우리 평균이 162.1 정도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166.5cm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보다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더 큰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나타나는 마이너스 테이블이 아니라 아까 전에 보았던 플러스 테이블을 봐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테이블 없이 마이너스 테이블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에서 마이너스 테이블에서 보여진 이 값을 빼주면 플러스 테이블에서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Z 스코어 테이블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윤진이 뭐 보내줬던 그 자료에 있던 건 아닌데 방금 봤던 거를 조금 응용한 문제예요.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가운데 중지 손가락 길이 평균 약 10cm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때 표준 편차가 0.2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랜덤 드래프트를 했는데 그 사람의 손이 10.5cm보다 클 확률은 몇일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타겟 밸류는 10.5죠. 그리고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0.2예요. 아까의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10.5는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의 어떠한 Z 스코어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건 10이고 여긴 0.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Z 스코어가 2.5가 되어야 한다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우리 Z 스코어 테이블에서 2.5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음, 그런데 그냥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5보다 클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probability가 0에서
1까지 가는 행태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평균이 10이고, 10.5에 해당하는, 아, 이것보다 큰 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쵸? 우리 아까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162.1에서 166.5가 몇 퍼센타일인지 궁금했는데, 그때는 왼쪽에서부터 쭉 온 이 누적된 그래프를 궁금해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기준, 타겟 밸류일 때보다 왼쪽의 값을 우리가 프로바빌리티로 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값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 테일 부분을 봐야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테이블을 보고 플러스 테이블에서 나온 값을 1에서 빼줄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테이블을 봐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프트 테일은 라이트 테일과도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테이블을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Z 값이 2.5가 나왔지만 마이너스 2.5를 보아서 마이너스 2.5일 경우 0.0062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손가락이 10.5보다 10.5cm보다 클 확률은 0.621%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요거는 그 박 교수님 보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진이가 혹시라도 궁금할까봐 이만큼이 우리 cumulative probability고 우리가 궁금했던 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찾는다면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아까 봤던 그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윤진이 프로블럼을 돌아가서 25%의 키를 가지고 있는 USAF 여성은 몇 센치일까? 요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이 경우에 25%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G스코어 테이블에서 보았을 때 probability가 0.25인 곳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G 값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통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평균은 162.1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6인 걸 알아요. 자, 그럼 G스코어 자, 여기 G스코어 테이블에서 우리가 0.25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아, 마침 여기 0.25에 가장 가까운 값이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이때 Z스코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7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Z스코어는 약 마이너스 0.67이 됩니다. 평균이 162.1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수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와요. 네. 다음과 같은 값.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타겟 밸류는 25%일 때 몇일까가 궁금한 거죠. 응? 카메라 사라졌어. 네. 25%일 때가 타겟 밸류가 되는데 이때 우리는 민 값을 알고 있고 Z 값을 방금 구했죠. 마이너스 0.67인 거. SD 값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158.08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25%의 USAF 여성의 키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체 비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윤진이가 실제 사이즈 코리아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키와 어깨 너비에 대한 거예요. 우리 키와 어깨 너비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면은 0.5가 채 되지 않아요. 어저스티드 R 스퀘어가 0.5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리그레션이 가지고 있는 설명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키와 어깨의 상관관계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 동전을 던지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왜냐면 동전은 0.5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앉은 키를 한번 볼게요. 앉은 키 같은 경우에는 약 아시케어가 0.813.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죠. 음,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신체가 비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윤진이 지금 팔 들어 올려서 팔 여기 아래판 있죠. 전완. 전완을 발바닥에 한번 대볼래요? 대충 비슷한 크기가 나올 거예요. 전완의 길이가 발바닥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전부 다 비례하는가? 코가 큰 사람은 어디가 크다 그러죠? 콧구멍이 크겠죠? 다른 거 아니야? 콧구멍. 이런 것처럼 우리 비례한다라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인가?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 몸은 각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비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모든 신체 부위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인체 모형을 만들어요. 드릴리스와 콘티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의 인체 모형을 만들고 키를 기준으로 각각의 신체 주요 부위들이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언제 더 잘 사용되는지는 윤진이가 보내준 그 자리에 잘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아무래도 스태티스티컬하게 볼 때는 어썸션을 할 수밖에 없고, 어, 이 정보가 있다면 버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각각의 바디 파트에 대한 멀티 디멘셔널한 프로블럼이 아니라 키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비율로 만들어보는 심플 디멘셔널 프로블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떠한 계산이 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용이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쓰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윤진이를 데려갔대요. 부럽다. 자, 이때 윤진이의 오큐페이셔널 바이오메카닉스의 백그라운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윤진이에게 주어진 임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클리프킹 작업이 있어요. 아래 보이는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 클립후킹이 일어나는데 여기 탑홀, 미들홀, 버텀홀에 클립을 하나씩 끼워주는 그러한 작업이에요. 여기 빈으로 클립이 오게 되면 클립을 들어 올려서 각각 안에 꽂아주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클립은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고 디멘션은 어떻게 되고 작업은 하루에 8시간을 하며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우선 우리가 해줘야 할 게 있어요. 앞에서 나와 있던 이 작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SI 유닛,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전부 다 바꿔주도록 합시다. 이게 바뀌어진 값들이에요. 그냥 이거 그 1인치는 2.54cm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그냥 단순 귀찮을 뿐이에요. 자, 이때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Following is the list of issues. 이것들을 해결하라고 했다 그래요. 첫 번째, 어거너미 스터디가 어,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또는 이제 상해를 덜 입으려면 손이 어깨보다 아래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인간공학적인 원리 원칙 중에 하나죠. 이때 남자와 여성, 남성, 여성 모두 몇 퍼센타일의 신체를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몇 퍼센트의 사람이 어, 가운데 구멍에 음, 쏙 집어넣을 수 있는가? 어떻게? 숄더 레벨 아래로 손을 사용해서 숄더 레벨 아래로 이렇게 위로 들어오는 말고 숄더 레벨 아래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의 남성과 몇 퍼센트 여성이 가능한가?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몇 퍼센트의 여성이
탑 레벨, 아까 전에 탑, 미들, 버텀 있었죠. 그중에서 탑 레벨 홀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보는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이 팔을 들어올리는 게 45도 이상 들어올리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여성이 몇 퍼센트의 여성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작업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업자와 이 핀을 꽂아야 되는 프레임 간의 거리가 최대 어, 몇 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지 맥시멈 호리존탈 디스턴스를 구하는 것을 문제로 하고 있어요. 이때 조건은 탑, 미들, 버텀 이 세 가지 모든 구멍에 전부 다 닿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때 작업자는 남성과 여성 75%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단순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자로서 이 인체 측정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그때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적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남성과 여성의 몇 퍼센트의 남성과 여성이 이 가운데 미들 홀에 딱 숄더 레벨 아래로 손을 써서 집어넣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팔에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로 이 미들홀에 얼마만큼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이때 이 미들홀의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디멘션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구해주면 돼요. 이게 인치로 나와 있는 거를 센티미터로 바꿔줬고 이 센티미터를 다 합치면은 이 가운데 홀의 높이는 152.4cm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Anyone who shoulder height is 120. 누군가의 어깨 높이가 이 미들홀보다 높아야지만 그 사람이 어깨 높이 아래에서 손을 사용해서 이 미들홀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의 어깨 높이가 152.4보다 낮게 되면 무조건 팔을 어깨 높이보다 들어 올려야지만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깨 높이가 152.4보다 높은 사람을 우리가 찾을 거예요. 이때 남성과 여성 모두 볼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드레리서 콘티니의 이 모델을 쓸 거예요. 키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어깨 높이 같은 경우에는 0.818배를 가지고 있어요. 키의 0.818배.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게요. 우리 테이블에서 아까 전에서 USAF를 봤었는데 AF 아니고 이제 일반 시빌리언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시빌리언 데이터에서 남성은 평균 175.3, 여성은 161.8이라고 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것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요 민스태처를 중심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드레니스 앤 콘티니 같은 경우 숄더 하이트는 0.818, 키의 0.818배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높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미들홀의 높이인 152.4보다 커야 해요. 커야 해요. 그쵸? 그쵸? 이 숄더 높이가 여기보다 높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H만 놔두고 한번 해봅시다. H는 152.4를 0.828로 나눈 것보다 커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키는 186.31cm보다 큰 사람만 이 작업을 어깨 높이 아래에서 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G스코어로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앞에서 했던 식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G스코어 있고 타겟 밸류가 있고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 이 값을 쓸 겁니다. 이때 타겟 밸류는 무엇이 되냐면 요 186.31cm가 돼요. 이 키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니까. 그렇죠? 이 키를 가진 사람이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과 어느 정도가 차이 나고
그때 남성들의 표준 편차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Z 스코어가 1.55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겟 스코어가 여성의 평균인 161.8과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표준 편차인 6.4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게 되면 3.8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 그럼 이걸 각각 한번 볼게요. 둘 다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테이블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남성, 빨간색은 여성이에요. 자, 남성 같은 경우 1.55. 자, 그렇다면 Z스코어에서 1.5에 0.5. 이래야지 1.55가 되겠죠? 그러면 0.939, 약 0.94가 나오고요. 여성 같은 경우 Z스코어가 3.83이었기 때문에 3.8에서 0.03을 더해서 0.9999994라는 값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키가 186.31, 186cm인 사람은 남성으로 치면 키가 93.94%에 해당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99.994%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노말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요 끝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네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보다 작은 사람들은 앞에 보았던 미들홀의 어깨 높이 아래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를 우리 100에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00%, 그러니까 전체 포퓰레이션에서 이만큼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작업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93.94%의 사람들이 작업을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남성의 경우 6.057%의 사람들만 이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0.006%의 여성만 이 작업이 안전하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전에 그 문제에서 인간공학적인 지식과 뭐 인체 측정학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있는 부분들, 개선할 방향 등을 제시하여라 라는 것을 할 때 우리 컨베이어 벨트의 뭐 하이트를 높인다거나 이거를 뭐 조절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풋 플랫폼을 제공해서 작은 사람도 미들 하이트의 어깨 아래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거나 풋박스도 같은 의미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인간공학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 미들 프레임 자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디자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였는데 몇 퍼센트의 여성이 탑 레벨 홀에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요 위에 탑 홀에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팔이 45도 이상 들어 올려지지 않도록, 이제 호리존탈 라인 기준으로 45도, 요렇게, 요거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탑 레벨 홀의 높이를 알아요. 디멘션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쭈르륵 더하면 177.8cm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어깨 높이 구했었죠. 어깨 높이 같은 경우에는 키의 0.818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팔 길이 같은 경우는 팔 길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데 팔 길이 같은 경우는 상완, 전완, 손 길이가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냥 쭉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네. 여기는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절반밖에 취하지를 않았네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절반밖에 취하지 않았냐면 펑셔널 그립을 우리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그먼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실제 실사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요. 그냥 손을 뻗었을 때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펑셔널 그립, 그러니까 손 오므렸을 때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절반 정도의 길이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원래 손의 길이는 0.108배이지만 이제 펑셔널 그립을 구해서 거기에 절반 값을 취해준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0.38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펑셔널 그립을 고려한 어깨에서부터 손까지의 팔 길이는 키의 0.386배가 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 여기가 탑홀이라고 볼게요. 탑홀. 여기에 우리가 팔을 쭉 뻗어서 들어 올리는데 이 팔은 우리 항상 어깨를 기준으로 돌아가죠. 로테이션이 어깨를 기준으로 발생할 거예요. 그럼 어깨 높이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높이를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죠. 이만큼의 높이. 이만큼의 높이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45도라는 각도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이퍼뉴스가 되는 이 하이퍼뉴스는 사람의 팔 길이가 되겠죠. 우리 마침 팔 길이를 h의 텀으로 알고 있네요. 음, 그렇다면 우리 사인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해서 사인 구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하이퍼뉴스 곱하기 사인 45도를 하면은 이 높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키를 알고 있다면 그 키에 0.828배를 하고 더하기 이 팔 길이를 하이퍼뉴스로 하면서 각도를 45도로 하는 그 높이를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 45도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최도달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H reach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높이입니다. 우리 어깨 높이와 팔 길이 곱하기 사인 45도를 해주면 이 둘을 더해줄 거예요. 요것과 요 둘을 더해주면 1.091H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이때 요 HH 같은 경우는 탑홀보다 높이 있어야지 사람이 45도 이상 팔을 들어올릴 필요가 없겠죠. 반대의 경우 탑 레벨 홀이 위치보다 높게 되면은 45도보다 더 팔을 들어 올려야지 위로 닿으니까 안 되겠죠. 자, 요 부등호 우리 잘 기억해주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탑 레벨 홀의 길이를 알아요. 높이를 알아요. 177.8이라고 아까 계산이 됐었죠. 그리고 이 값은 h 위치 1.091보다 작아야 돼요. 요 h만 남기고 우리 수식을 쓰게 되면 h는 177.8 나누기 1.09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62.97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키가 162.97보다 큰 사람들만 팔을 45도 이상 들어 올리지 않고 탑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몇 퍼센트의 여성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요 Z값 구하는 값을 그대로 다시 쓸 거예요. 자, 여성의 경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높이 162.97이라는 키는 평균인 161.8과 어떠한 특정 Z스코어에 SD 값인 6.4를 곱한 값을 더해준 게 이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Z 값은 위에 수식을 풀어보니 0.17187호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봤던 Z스코어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Z스코어가 0.17187호, 그러니까 약 0.17 정도라고 했으니까 0.17을 보게 되면 0.56749라는 값이 나오네요. 대략적으로 probability는 56.75%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성 키를 기준으로 56.75%보다 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팔을 45도 이상 들어 올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100에서 이 값을 뺀 43.25%의 여성만 이 작업이 가능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성은 이렇게 구했어요. 여성은. 윤진이가 보내줬던 박 교수님이 보내주셨던 그 모드 파일 같은 경우 남성을 먼저 계산을 해서 요 밑에 값이 먼저 보일 겁니다. 근데 여성을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여성부터 먼저 이렇게 구했어요.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키가 175.3이죠. 175.3 그리고 표준 편차가 7.1이에요. 마찬가지 동일한 식으로 타겟 밸류를 162.97 그리고 민 밸류와 SD 값을 해서 Z 스코어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73536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73, 아니, 마이너스 1.73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마이너스 1.7 그리고 735니까 사실 0.03과 0.04 가운데쯤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probability를 보게 되면은 0.4182와 0.0409 정도가 되는데 이 둘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약 4.13% 정도가 돼요. 다른 말은 0.0413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probability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95.862 다른 말로 하면 100에서 요 값을 뺀 퍼센트로 바꿨을 때 뺀 요 값의 사람들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때 작업장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작업자와 이 작업대 간의 수평 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궁금해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수평 거리가 최대 몇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이상 늘어나면 안 되는 거리를 찾아달라는 뜻이죠. 어, 근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작업자가 여기 탑홀, 미들홀, 바텀홀 이 세 가지 구멍에 모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아, 그렇다면은 이 세 곳에 모두 팔 리치 안에 이 홀들이 도달 범위 내로 있어야겠죠. 어,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탑 레벨은 177.8cm에 있고 미들 홀은 152.4, 로어 홀은 127cm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조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75%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를 기준으로 봐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75%의 작업자는 어떠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지 센티미터로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75%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확률 자체가 0.75에 해당하는 값을 볼게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Z스코어가 0.67이나 0.68에 해당하는 요 가운데쯤에 해당하는 값이 되어요. 그래서 그냥 Z스코어를 0.675라고 할게요. 음. 이게 바로 75%에 해당하는 Z스코어가 돼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지겹도록 보았던 요 수식에 남성, 여성 모두 집어넣어 볼게요. 남성의 평균 키는 175.3이기 때문에 175.3 더하기 아까 보았던 Z스코어의 SD 값을 각각 곱해주고 더해주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75%의 키가 182라고 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75%의 키가 166 정도라고 해요. 음, 평균보다 큰 게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거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 75%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키를 기준으로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드릴리와 콘티니의 비율에 기반해서 어깨 높이와 팔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0.818 곱하기 키 해서 어깨 높이가 147.32cm가 나왔고
여성 같은 경우 마찬가지 동일한 식의 이 75%의 키를 곱해줬더니 135.89cm가 어깨 높이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팔 길이도 같이 구해줄게요. 팔 길이는 0.36이라 그랬죠. H의 0.36배, 386배. 남성 같은 경우 0.386분의 180을 했더니 69.52.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값을 166.11 곱해줬더니 64.12cm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놔두는 게 우선 되어야 해요.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 torso, 이 작업대와 사람의 몸통 간의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탑홀, 미들홀, 버텀홀이 있는데 이 세 군데에 우리가 도달을 할 때 손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어깨 높이보다 이 구멍의 높이가 높을 수 있죠. 탑볼 같은 경우에 우리 어깨보다 높이 위치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깨를 기준으로 팔이 들어 올려질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에서 어깨 높이를 뺀 거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버텀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깨 높이보다 낮을 확률이 많죠. 음, 그럴 경우에는 요 홀과 어깨 높이 차이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손 모양은 이렇게 아래가 될 거고, 그쵸? 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예요? 요 D 토르소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팔에 뻗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니까. 팔 길이도 마찬가지 변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요 팔 길이의 제곱은 이 톨소의 제곱 더하기 요 폴과 숄더 간의 높이 차이의 제곱과도 같아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쉽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되어 있는 거를 양쪽에서 이 암랭스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서 여기에 제곱 있는 거를 없애주면서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우리 반대로 D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암랭스의 제곱 빼기 H 홀 빼기 H 숄더의 제곱 요 값에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것이 D 값이 될 거예요. D 도수 그죠? 음. 우리 분명히 이렇게 위로 팔이 올라갔을 때와 아래로 팔이 내려갔을 때를 구분해서 봤었는데 여기 보면 H홀과 H숄더의 차이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조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수식을 쓸 필요 없이 이 하나의 수식만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D를 구해 줄 수가 있어졌어요. 아, 그럼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 D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H 숄더 구했고요. 암 랭스도 구했고요. 그리고 디멘션에서 홀 하이트도 우리가 다 구해줬어요. 여기 수식에 필요한 요 세 가지 변수 전부 다 있죠. 심지어 남성 값과 여성 값, 남성, 여성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냥 요 수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서 D를 만들어 볼 겁니다. D. D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 탑홀의 경우, 탑홀에 남성이 넣을 경우는 어, 이때 D, 톨소,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몸통까지의 거리, 이 D가 62.48cm여야지 된대요. 이거보다 짧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미들 같은 경우는 69.33, 버튼 같은 경우는 66.48이라고 해요. 여성의 경우는 탑에서 마이너스 48.53, 미들에서 61.96, 그리고 63.50, 버튼이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D 값이 각각 3개씩 나왔는데 3개를 다 써야 되는가? 아니죠.
이 중에 D값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팔이 이렇게 뻗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D는 고정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D값을 맥시멈으로 정해 주어야지 나머지 모든 값들에 무리 없이 닿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남성의 경우 미들이 가장 크게 나왔는데 이 미들 기준 69.33cm를 기준으로 거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미들 같은 경우는 팔이 닿죠. 근데 탑 같은 경우는 62.48을 넘어가면 닿을 수가 없으니까 탑도 못 닿고 바텀 같은 경우도 66.48을 넘어가면 못 닿으니까 못 닿겠죠. 어, 그래서 이 경우 미니멈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맥시멈 디스턴스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미니멈 값은 공교롭게 남성, 여성 모두 탑을 기준으로 했을 때 D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이게 윤진이가 나한테 보내줬던 그 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입니다.